그랬는데 어쨌든 뭐 유라 리더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캐스트의 대부분의 리더님들이 이제 10년 차가 넘으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연차로는 11년 차가 들어섰죠. 저도 11년 차 연차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시작한 지 이렇게 10년이 넘어갔는데 또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저는 좀 특이한 이력을 다른 우리 다이아가 다 되신 리더님들과 다르게 저는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만의 스토리가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다른 리더님들과. 그래서 좀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서 유사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화면 공유를 했다가 껐다가 이렇게 좀 할게요. 왜냐면 화면 공유가 없으면 또 너무 지루하고 화면 공유만 계속하면은 얼굴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화면 공유했다가 제가 또 얼굴 들여내고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80년생 지금 43살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 유사나를 만났을 때가 네, 2011년도예요. 네, 2011년도 11월인데 저는 일찍 결혼을 했어요. 24세 결혼을 해서 25세 첫째를 낳고 26세 둘째를 낳고 31살에 셋째를 낳았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저는 저는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예체능 전공생이었어요. 뮤지컬 배우를 했었고 영영영화과를 준비해서 학교를 들어갔고 대학을 다니면서 프로 공연을 뛰었고 그렇게 뮤지컬 배우 생활과 학교 생활을 병행을 했었어요. 대학교 4년 내내. 근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회가 힘들다는 거를 너무 일찍 알아버렸고 돈 없이 예체능을 전공한다는 게 얼마나 서럽고 어려운 일인지를 너무 뼈저리게 어린 나이에 체감을 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열심히 사셨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있는 평생 계속 맞벌이를 하셨고, 저도 이제 딸 셋의 막내인데, 제 어린 기억 속에 엄마는 항상 일터에 계셨고, 어렸을 땐 피아노 학원을 하셨고, 커서는 책 대여점을 하셨고, 항상 어딘가 집이 아닌 어느 곳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제 어렸을 때 소원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문 열어줘서 엄마가 간식 챙겨주는, 어, 그런 것들을 항상 꿈꿨었어요. 그렇게 저희 엄마 아빠 열심히 살았지만 그냥 사는 정도였지 저희 언니들하고 제가 2살 더 어리거든요. 언니들 줄줄이 아이들 있는 집에서 줄줄이 대학을 가는데 그중에 하나가 예체능을 하겠다? 이거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3 때 고민하고 고3 때 겨우겨우 말씀드려서 딱 1년 입시 준비를 해서 대학을 갔어요. 근데 막상 대학을 가보니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는 어려웠고 돈 없이 예체능을 전공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임을 너무 일찍 깨달았고 그래서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다 보니까 프로 공연을 뛰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4학년 때 되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삶이.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가 굳이. 그리고 그때 또 신랑을 만나기도 했고, 저희 신랑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버리고 나 그냥 현모양처로 살아야지. 아기 낳고 아기 엄마로 살아야지. 집에서 아기만 키우고 그냥 애들 간식 챙겨주는 그런 엄마 해야지. 그래서 24세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5세 첫째를 낳고 26세 둘째를 연년생으로 낳고 정말 애들만 키우는 동네 아줌마로 살았어요. 20대를. 그렇게 그냥 애들만 키우고 편하고 재밌었어요. 진짜. 근데 그때도 그냥 애들이 내 애들이니까 키우고 살았지. 사실 20대가 뭐 그렇게 애기가 이쁘겠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31살에 셋째를 임신하고 나서 제가 갑자기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셋째를 임신하고 났는데, 도끼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어머, 어떡하지? 얘네들을 다 어떻게 키우지? 어, 둘일 때는 별로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셋째를 임신하니까, 어머, 얘네가 커가면서 먹고야 살겠죠. 신랑이 돈을 벌어오니까 밥은 먹고 살겠지만, 얘네들이 진짜 나처럼 예체능에 전공하고 싶다고 할 때, 어떡하지? 그런 게 너무 갑자기 겁이 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서 너무너무 그랬던 건, 우리 엄마 아빠 열심히 살았어요. 엄마를 원망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일찍 철이 들었어요. 저희 언니들하고 저는. 저희 세 자매는 너무 일찍 철이 들어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다 공부도 잘하고 욕심들도 많고 했는데
뭐가 하고 싶어요 소리를 엄마한테 꺼내보질 못했어요. 내가 뭐가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우리 엄마는 그거를 해줄 수 없어서 엄마가 속상할까 봐 엄마한테 말도 못 꺼내보고 그렇게 다들 컸어요. 그나마 저는 막내니까 막판에 고3 때 얘기해서 막 예체능도 하고 대학도 가고 했지만 저희 언니들은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히 학교 다녀서 조용히 대학 가고 조용히 취직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30이 넘어서요. 다 커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희 언니들도 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 가고 싶었던 게 있었고 유학 준비를 남몰래 했었고 근데 엄마한테 말도 못 꺼내봤던 거예요. 근데 제가 셋째를 임신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막 불현듯 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아,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아, 내가 이건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제한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31살에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퍼뜩 났어요. 제가 유산화를 시작했던 Y는요, 정말로, 뭐, 물론 노후도 있고, 뭐, 잘 살고 싶은 욕심도 있고, 뭐, 물욕도 있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의 이유를 차지하는 것은 정말 아이들이었어요. 첫째, 둘째 다 딸이고요. 셋째도 딸이에요. 저도 딸만 셋인데, 저희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해보고 싶은 게 있을 때 마음껏 지원해주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게 저의 가장 강력한 Y였고, 유산화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가장 강력한 근본적인 이유였어요. 잠시만요. 왜 슬라이드 쇼가 안 먹을까요? 네, 저희 애들이에요. 이게 제가 딱 유산화 만났을 때 사진이에요. 저희 큰애, 둘째, 그 다음에 막내예요. 막내 돌 사진이에요. 이게 스튜디오에서 찍은. 근데 제가 막내 돌잔치 끝나고 일주일 있다가 한 달 있다가 막내 돌잔치 끝나고 한 달 후에 김지연 스폰서님이 저한테 쪽지가 왔어요. 쪽지가 와서 만나자고. 잘 모르는 사이였어요. 근데 만나자고 그래서 아 이걸 만나야 돼 말아야 돼 그랬던 때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었고요. 물론 뭐 제 노후를 꿈꾸는 노후도 있었고요. 그래서 돈을 벌고자 욕심을 부렸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건 이 뿌띠코인이라고 하는 구매 대행 사이트예요. 애는 셋이고 사회 경력은 없고 뭐 회사 생활 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아줌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 돈을 벌지? 돈은 벌고 싶고 애들은 셋이나 있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 고민하고 시작했던 게 구매 대행 사이트예요. 이거는 컴퓨터만 있으면 되니까 쉽게 생각을 했죠. 밤낮 없이 열심히 했어요. 밤낮 없이 열심히 했고 그때는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회사 생활은 안 해봤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와 회사원이 참 좋은 직업이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출근 시간 있죠? 퇴근 시간 있죠? 때 되면 따박따박 월급 나오죠. 자영업은요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사실 24시간 근무예요. 더구나 이런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건요 24시간 근무예요. 왜? 물론 저도 여기다가 써놨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의. 그렇지만 그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밤 12시 엄마들이 애기 재우고 와서 쇼핑하겠다고 견적을 올리면 답글을 빨리 달아줘야 이 엄마들이 결정을 하고 구매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돈도 좀 벌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재택근무가요. 말이 좋아 재택근무지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는 일이에요. 일도 엉망진창이고요. 애들도 막 내가 집에서 일을 하면서 애들을 본다? 불가능해요. 일은 일대로 정신이 없고요. 애들은 애들대로 방치예요. 그냥 눈앞에서 방치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재택근무 이거 할 짓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했고요.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경쟁 업체가 우후죽순 엄청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구매 대행 사이트에 아마 마지막 세대 정도 될 거예요. 저는 그래도 조금 돈을 벌었어요. 근데 제가 하면서도 아 이거 사양 산업이구나. 얼마 못 가서 이 사업 접어야 되겠구나. 직감했어요. 딱 6개월, 1년 정도 했을 때. 음. 왜냐하면 너무 누구나 다 뛰어들고 있었고요. 돈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시작해서 이런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수수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구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걸로만도 안 되는구나. 뭔가가 더 필요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일단 잠시 또 여기서 끊고 사진을. 그랬을 때, 그래서 저희 막내 돌잔치하고 한 달 지났을 때, 그 아까 구매대행 사이트의 손님이었어요. 우리 김지연 다이아님. 김지연 다이아님이 제 스폰서님인데, 김지연 다이아님이 제 구매대행 사이트의 고객이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사람 만나는 걸 싫어했냐면, 제 그 구매대행 사이트에 2,000명이 넘는 회원이 있었고, 단골이 500명이 넘는 단골 회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저하고 언니 동생을 하는 사람이 1도 없었어요. 다 그냥 고객님이고 다 그냥 사장님이었지. 왜 좀 친해지고 단골 관리하면 언니 동생도 하고 막 하잖아요. 1도 못해요, 그런 거를. 그래서 그냥 다 고객님이고 사장님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김지현 스폰서님도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쪽지를 주셨어요. 네이버 쪽지로 한번 만나보고 싶다.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분이 유사나라는 네트워크를 한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만나자는 거, 나한테 네트워크 하자 그러나 봐. 제가 그날 점심을 제 친구랑 먹으면서, 야, 유사나 하는 언니가 날 만나재. 어떻게? 그 친구가, 야, 만나지 마, 만나지 마. 너 만나면 그 언니가 그거 하자 그럴 거야. 하지 마, 그런 거. 막. 안 해. 나 못해, 그런 거. 근데 이 사람이 좀 관심이 가. 뭐였냐면, 김포의 김행나라고 하는 카페에서 김지연 스폰서님의 닉네임이 꼼지였어요. 꼼지라는 사람은 되게 연예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정의의 사도 같기도 했고, 왜냐면 뭐 소위 말하는 입 바른 소리도 잘하고 불이한 것을 보면 가만 참지 못하고 다 해주고 증권회사에서 똑똑한 사람인데 뭐 오지랖해서 막 사람들 이런 것도 잘하고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이랑 좀 친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먼저 나한테 만나자고 하니까 나 네트워크는 못해. 나 유산화 이런 거 몰라. 내 건강기능식품 1도 안 먹어. 나 이런 거 못해. 근데 이 사람은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만날게요. 그랬더니 퇴근하고 오시겠대요. 퇴근하고 저희 집 앞에 있는 뭐 그때 던킨 도너츠였던 것 같아요. 장기동. 거기서 만났는데 지연 스폰서님하고 권현진 스폰서님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김지연 스폰서님은 당시에 지금 둘째인 유찬이가 임신 6개월 차였고 권현진 스폰서님이랑 둘이 와서 저를 앉혀놓고 권현진 스폰서님이 지금도 열정 뿜뿜이지만 그때 이제 막 넘치는 열정으로 정신없이 저한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딱 이랬어요. 뒤로 기대서 팔짱 끼고 왜 이러지 나한테? 나 이거 안 할 건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완전 머리형이에요. 완전 머리형이거든요. 근데 우리 권현현 스폰서님 당시에는 지금은 잘하시죠. 사업 설명도 잘하시고. 근데 당시에는 열정만 그득그득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너무 좋다라는 얘기 계속 반복하시고 이러는데 저는 진짜 뒤로 팔짱 왜 저러는 거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딱 그 자리에서 한 가지만 남았어요. 딱 두 가지 남았어요. 두 가지. 뭐가 남았냐면 권현진 스폰서님이 막 한 시간을 막 정신없이 떠들었는데 다른 거 하나도 모르겠고 회사가 좋은가 보다. 좋은 회사인가 보다.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진짜 좋은 제품인가 보다.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가 보다. 이거 하나 저한테 박혔어요. 또 한 가지는 김지현 스폰서님이 당시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증권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 반 9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하고 임신 6개월에 그냥 블로그로 조금 했는데 한 달에 한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달에 50만 원 추가 수입? 그게 되게 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매대행 사이트로도 돈을 벌고 있지만 내가 한 달에 추가적으로 50만 원이 더 생기면 되게 여유롭겠다. 한 달에 내가 50만 원이 생기면 한 달에 한 번씩 애들 데리고 여행도 갈 수 있겠다. 벌써 제 머릿속에서는 한 달에 5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의 리스트를 막 적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를 남긴 채로 집에 돌아와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고 이건 제가 딴 데서도 많이 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사업 설명을 처음에 누군가에게 들으시고 이거 이 사업 괜찮네. 나 이 사업 해봐야겠다. 사인업 바로 하신 분 계세요? 아기가 손드네. 대부분은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은
저 이거 못해요. 이거 안 해요. 전 이런 거 안 해요. 이렇게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왜 그래요? 매력적인 것 같기는 하지만 내가 이걸 잘할 자신이 있나 없나? 불확실성에 고민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일단 한 달에 50만 원에 너무 꽂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좋다는데 제품이. 그렇게 제품이 좋다며 회사도 좋고. 근데 요즘 시대는 이제 건강을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대다 보니까 건강식품이 앞으로도 뭐 그런 건 있겠다. 그리고 제품이 이렇게 좋으면은 뭐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과 한 달에 5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라는 생각과 근데 또 반대적으로 너무 겁나는 거예요. 안 해봤던 일이고 무섭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반복하는 가운데 저는 그래서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를 따져봤어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할까 말까를 하루에도 100만 번 고민하는데 내가 하며 해서 잘 되면 물론 좋지만 만약에 했는데 잘 안 됐을 경우 만약에 진짜 소위 말해서 망했다의 경우 어떤 리스크가 나한테 있을까라고 따졌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처음에 시작하려면 100만 원이 든대요. 100만 원의 비용. 시작하는 100만 원의 비용. 근데 저는 그때도 벌써 이제 어쨌든 조그마한 사업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00만 원?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100만 원? 그래, 그건 큰 돈 아니야. 그 정도 쓸 수 있어. 그리고 그 100만 원이 그냥 내가 로열티처럼 내고 묻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100만 원치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애들도 많고 뭐 친정엄마도 있고 언니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 그 정도 뭐 보약을 한 대씩 먹어도 그 정도 쓰는데 그렇게 좋다는 영양제 그럼 식구들대로 뭐 한번 먹어보지 100만 원? 그래 그거 나 쓸 수 있어. 그건 저한테 큰 리스크가 아니었어요. 한 달에 40만 원? 그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좋은 제품이라며 그러면 우리 애들 데리고 내가 한 달에 40만 원씩 먹고 써보지 뭐. 그리고 겁나는 거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질문 중에 하나가 저한테 하기 싫은 거 10가지 하고 싶은 거 100가지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거 10가지 해야 된다 이거 있었잖아요. 제가 하기 싫은 거 10가지 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요. 사람 만나는 일이에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뭐 그렇게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내성적이고요. 낯 굉장히 많이 가리고요. 낯선 사람 만나는 거 되게 힘들어해요, 사실은. 근데 이 일을 하면서 10년이 지나니까 그것도 좀 훈련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내가 하기 싫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계속 떠들어야 되고 뭐 전화도 막 계속 해야 되고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하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이 일을 잘할지 못할지는 내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막판에 제가 사인업 했을 때는요. 일단은 해보자. 아님 말고. 이거였어요. 저는 자신 있게 저희가 사인업 할 때 저는 100% 확신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절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걸 잘할지 못할지. 내가 여기서 성공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그래 일단은 시작을 해서 해봐야 내가 한 달에 50을 벌는지 못 버는지 시작을 해보고 아니면 뭐 탈퇴하지 뭐. 안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그 초록색 한복 입은 아이 기억나시나요? 네, 이 아이. 저희 첫째 딸이에요. 제가 유산화를 해봐야지라고 결정적으로 결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아이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Y는 정말 아이들이에요. 제가 돈을 벌고자 욕심을 부렸던 거는 정말 철저하게 아이들이었거든요. 시작이. 제가 구매 대행 사이트로도 벌고 있었지만 느낌적으로 이거 사양산업이구나 라고 느꼈고 유산화라는 대안을 만났을 때 한 달에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벌 수 있다면 거기에 욕심을 부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뭐 왜 여자애들 그렇잖아요. 발레 학원에 이렇게 어쩌다 발 한번 들이게 되면은 근데 이 아이는 좀 처음에 발 들이고 나서 오래 발을 들였어요. 근데 그렇게 좀 오래 발을 들이다 보니까 어느새 좀 많이 깊숙이 들어가 버렸어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들기 시작하는 즈음이었어요. 그래서
순간 고민했어요. 아, 얘를 여기서 지금 빼야 되나? 제가 해봤잖아요. 돈 없이 예체능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얘를 빼내야 되나, 여기서? 아니면 내가 돈을 더 벌어서 얘가 해볼 만큼 해보게 내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할 것인가? 이 아이의 꿈을 내가 지원해 볼 것인가? 아, 그래서 유산화를 시작하면서 돈을 벌어야겠다. 저는 정말 철저하게 유산화를 그래서 비즈니스로 시작을 했어요. 돈을 벌고자. 네. 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네. 그렇게 유산화 시작을 해서 1년 정도를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사업을 하고, 그때는 그냥 그 대신 제가 그거는 있었어요.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해서 지연 스폰서님 그때 만삭이셨고 이제 권현희 스폰서님 그때도 이미 벌써 바쁘기 시작하셨을 때고 제가 시작은 사인업은 했는데 저 PPPS 해야 되잖아요. PPPS라는 거 막 설명을 들었어요. 욕심은 나 하고 싶어.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요? 언니들부터 저희 언니들부터 큰 언니, 작은 언니 하나씩 일단은 그냥 강매처럼 해서 언니들 거 하나씩 끊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떡하지? 아는 사람도 없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막 유치원 다니고 돌쟁이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 유산이 멀자고 후라바놀은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좀 팔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름으로 해서 한 코드를 유산이 멀자고 후라바놀로만 다 뽑았어요. 그래서 소소하게 주변 사람들한테서 야 이거 애들 영양제 이거 너무 좋대 이거 하나만 먹어봐. 근데 사실 그렇게 해도 한 5만 원 정도였으니까 당시에 그냥 그 정도씩만 이렇게 주변에 살살살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코드가 남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2달 동안 잠이 안 와요. 나 이거 마감 못하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사야 되나?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하다가 돈을 날리는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앞판에 저희 이제 김포에서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 모임이 있었어요. 80년생들 모임이. 근데 거기서 한 친구가 제가 이제 유산화 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전화 왔어요. 야, 예령아, 와서 나 유산화 한번 설명해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제품을 하나 팔았는데 그게 바디너리셔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그 친구가 바디너리션 막상 사갔는데 별로 쓰진 않았대요. 처음에. 근데 유산화에 그냥 사업에 갑자기 관심이 갔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서 그래 알았어? 그래서 다음날 그냥 제가 갔어요. 제가 가서 제가 아는 한에서 뭐 알든 모르든 비즈니스 가이드 가지고 제가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그 친구한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알았어. 그럼 내가 신랑이랑 얘기해보고 내일 전화해줄게. 제가 그 밤을 잠을 잤겠어요? 못 잤겠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그 친구 전화 올 때까지. 다음날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남편이 한번 해보래. 그래서 사인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PPPS를 마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 PPPS는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PPPS를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이 친구도 PPPS를. 이 친구는 이제 이 친구도 한번 해보겠다고 사인업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수아야 PPPS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4명을 찾아야 되거든. 그랬더니 이 친구도 언니 오빠가 있고 막내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친정이 군산이고 시댁이 전주예요. 전라도예요. 근데 신랑이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을 해두던 사람이라 그래서 일단 PPPS를 하려면 우리가 그래 전라도를 가자. 이래서 둘이 전주를 가고 군산을 가고 해서 PPPS를 마감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지연 스폰서님이 출산을 하고 몸조리를 하시고 나올 때까지 네. 그 기간까지 저는 그냥 제가 다 다녔어요. 스폰서님 없이. 사업 설명이 되든 안 되든 그냥 가서 제가 했어요. 왜 방법이 없잖아요. 권현진 스폰서님 저랑 제가 무서운 거예요. 저한테 시간을 내달라고 말씀드리기가 벌써. 왜냐면 그 전부터 알던 사이도 아니었고 너무 바쁘고 그때도 벌써. 제가 근데 정말 막 제 미팅은 제가 하기가 너무 어려운 미팅은 그럴 때만 이렇게 연락드려서 미팅을 부탁드리고 제 파트너 미팅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푸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사업 미팅 여러분들 하시죠. 여기 있는 계시는 분들이면.
사업 미팅 하셔야 돼요. 50어 이상이시면. 그죠? 파트너의 사업 미팅을 나갔던 첫날 기억나세요? 내 파트너가 미팅을 잡았어. 그거 나한테 와달래. 어떠세요? 기분? 그게 첫날이면. 잠이 안 오죠. 어떡하지? 내가 내일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그때는 이런 동영상 이런 것도 없었어요. 사업 설명 동영상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MP3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 녹음을 땄었거든요. 그래서 녹음 파일을 맨날 이제 각종 강의의 녹음 파일을 다 녹음기로 가지고 다니면서 녹음을 해서 그걸 귀로 듣고 막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사업 설명 들은 것 중에서 제일 저한테 와닿았고 참 말 잘하고 참 좋다라고 느꼈던 강사님 거의 강의를 제가 워드로 다 쳤어요. 다 치고 이분이 어떤 순서에 어떻게 뭘 설명했는지를 공부를 해서 그거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랬는데도 내가 미팅 나가서 떨리면 이거 다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키워드로 적어놨어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그래서 키워드를 적어놓고 그 종이를 가지고 나갔어요. 미팅 자리에. 그래서 그걸 놓고 설명했어요. 그럼 까먹지 않으니까 키워드가 있으면 내가 뭘 설명할지. 그렇게 해서 사업 설명을 하고 근데 그 자리가 이제 반복이 되니까 사업 설명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스폰서들이 사업 설명을 잘하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실전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사업 설명 많이 하시면요, 사업 설명의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 설명을 계속 제가 스스로 뛰다 보니까 성장이 빨라지는 것도 있어요. 파트너들이 왜냐하면 스폰서님이랑 나랑 뭐 한두 달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내가 미팅 요청을 하면 스폰서님 와서 막 사업 미팅을 해줘. 그럼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요, 굉장히 상승을 하고요. 파트너, 스폰서 간의 신뢰도가 엄청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도, 나도 사업 설명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배우고요. 그들의 파트너를 그들이 하려고 애써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설명을 많이 하게 되고요. 많이 하다 보면은 사업자들이 늘어나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열을 막 이렇게 다니면서 사업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 목표가 뭐였어요? 한 달에 50만 원. 그죠? 기억하시죠? 한 달에 50만 원을 벌고 싶었는데 막상 제가 시작해서 제가 PPPS를 했고 저희 언니도 PPPS를 했고 마지막에 들어온 제 친구도 PPPS를 했고 그들의 PPPS 중에 또 한두 사람이 또 PPPS를 하고 그게 물고 가다 보니까요. 저는 3개월 차 제가 11월에 등록해서 2월 달 3개월 만에 어치버가 됐는데 저는 그 3개월 차부터 한 달에 한 50만 원씩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3개월 해봤는데 되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와, 진짜 되네?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기죠. 50만 원이 되면 100만 원도 되려나? 그렇게 돼서 계속 이제 파트너들이 늘어나니까 PPPS를 물고 가면요. 파트너가 늘어나요. 그렇게 돼서 그걸 물고 가다 보니까 제가 딱 1년 됐을 때 어느 정도 되고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을 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매주 200달러를 목표로 놓고 저는 그때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인컴 목표를 막 누가 세워라 막 뭐 해라 막 이런 건 없었지만 김지현 스폰서님이나 저나 한 주에 200달러가 안 되면은 불안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도 200달러는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200달러를 채우지? 이거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 주 매주. 그렇게 해서 매주 200달러를 채우면 한 달에 100만 원 수입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 1년 정도를 이제 막 그때는 이제 구매대행 쇼핑몰도 할 때였어요. 애기들도 어릴 때였고 바쁘게 이렇게 살다가 제가 1년 됐을 때 딱 1년 됐을 때 미국을 가게 됐어요. 저랑 이제 제일 친했던 언니가 뮤지컬 하던 언니인데 미국에 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결혼식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왔으면 좋겠다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한테 얘기해서 나 그래서 임연이 결혼식에 나 가고 싶은데 미국을 갔다 올게. 저희 신랑이 같이 가재요. 그래 그럼 우리 같이 가고 애들 엄마한테 맡기고 그럼 둘이 갈까? 그러다가 또 애들이 좀 다 데려갈까? 5식구가 그냥 다 미국을 가자. 또 그냥 가려니까 그럼 5식구가 다 미국 간 김에 그럼 좀 여행을 하고 올까?
일이 점점 커져서 저희가 그때 그래서 딱 1년 됐을 때 5식구가 미국 가서 한 달을 있다 왔어요. 여행 다니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갔어요. 근데 뭐가 신기했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파트너들도 만나고 미팅도 하고 뭐 이러니까 한 주에 $200를 채웠고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수입을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 가서 생판 노는데 그때는 뭐 통신이 안 되고 카톡이 뭐 잘 되고 이러지가 않았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하고도 연락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매주 $200가 찍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해서 이거 뭐지? 첫 주에는 그래 내가 지난주에 하고 온 게 있으니까. 두 번째 주는 어머 또 들어오네. 세 번째 주는 우와 신기하다. 한 달을 다 채워서 매주 $200를 받고 오니까 아 네트워크가 정말 되는 일이구나. 권리 수입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내가 1년을 일했던 것이 한 달을 놀아도 똑같은 금액이 내 통장에 들어올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정말 5년, 10년을 일하면 내가 그 이후에 놀아도 정말 그 돈나무라는 거, 매주 나한테 수입을 오는 거,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겠구나를 작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열심히 했죠. 그래서 갔다 와서 바로 실버를 가고, 그러고 나서 1년을 정말 열심히 일해서, 네, 골드라는 직급을 갔어요. 만 2년 만에.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달리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달리기. 달려야 되겠다. 그때 저희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1학년, 7살, 2살, 그 이듬해 되니까 3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한참 엄마 손 가고 한참 애들이 엄마를 찾을 때였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뭐가 더 필요하지? 뭘 해야 하지? 그래서 사실은요, 아이들 어린이집에 아침에 8시에 던져놓고 밤 8시에 찾아왔어요, 막내. 초등학생 애들 학교 갔다가 뭐 학원 돌리고 이래서 5시, 6시 집에 오게 만들었고요. 그렇게 다니면서 뛰었어요. 저희 스폰서님들하고 같이 뛰니까 달릴 수 있었어요. 네. 저는요, 그렇게 한 해 한 해 달리면서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장하는 게 보이고 저만이 아니라 저희 파트너들이 성장하는 게 보이고 그렇게 다니면서 가장 크게 그걸 볼 수 있던 자리가 또 컨벤션 자리였어요. 아시아 컨벤션을 먼저 갔죠. 아시아 컨벤션을 갔더니 저는 첫 번째 아시아 컨벤션도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저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정말 문화적 충격이 너무 커서 홍콩이었어요. 홍콩. 홍콩에 갔는데 한국에서도 한 100여 명, 200명 좀 안 되게 갔어요. 홍콩을. 전체 유산아 코리아에서.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10년 전이니까 유산아 코리아에 가면은 저 되게 어린 친구였어요. 되게 어린 친구였고 대부분이 40대, 50대 아줌마들이 많았고. 근데 컨벤션을 가니까요. 아시아 컨벤션을 가니까요. 20대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 친구들이 우리처럼 네트워크 다단계 아줌마들이 물건 파는 거 이런 인식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이건 빅 비즈니스고 인생을 바꿀 비즈니스고 이 21살짜리 청년이 목 놓아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 가도를 위해서 인생을 바꾸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즐겁고 재밌게 이 사업하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식 속에 있는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겠구나. 세계 속에서 다른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네트워크는 또 다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같이 갔던 파트너들이 유산화가 이런 거구나. 네트워크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컨벤션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컨벤션에서 주는 에너지가요. 이 사업을 지탱하는 에너지의 8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안치범 스폰서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금 이제 안 스폰서님이 이제 20년이 다 되셨죠, 유산화를.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이제 그때가 이제 10년 조금 넘으셨을 때인데 스폰서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유산화를 시작하고 단 한 번도 컨벤션을 빠지신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구나. 저희는 그래서 그냥 컨벤션을 계속 갔어요.
저도 그때 시작해서 한 5년까지 제가 몰타 가기 전까지는 컨벤션을 빠진 적이 없어요. 계속. 우리 김지연 스폰서님, 권현진 스폰서님도요. 지금 10년, 11년 차잖아요. 두 분은 11년 동안 컨벤션을 단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어요. 성장의 가장 큰 버팀목이고 에너지가 되는 거 컨벤션인 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왜요? 거기 내가 가면 파트너들도 가죠. 또 거기 못 간 파트너들이 있어도 내가 현장에 가서 전달해서 물어 나르는 게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요. 여러분들 상상할 수도 없는 에너지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도 그런 거를 전달받잖아요. 물론 현장감하고는 다를 거예요. 다르겠죠. 그렇지만 또 그렇게 여기서라도 세계 속에서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함께 할 수 있고요. 또 여름에 미국을 지금 뭐 여기서 미국 가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은 꼭 가보세요. 여러분들의 사업이요 완전 달라져요. 저 이거 진짜 장담해요. 진짜. 네. 그렇게 돼서 컨벤션을 다니고 사업을 정말 정신없이 다녔어요. 5년 동안. 질문 중에 지방 사업자에 대한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방 파트너. 제가 정신없이 일할 때는요. 제가 한때 지방 후원의 아이콘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첫 번째 파트너가 그 친정 시댁이 다 전라도였기 때문에 전라도, 전주, 군산 엄청 다녔고요. 그 다음에 제 또 한 라인 하나가 충청도에 있는 라인이 하나 있어요. 서산을요, 서산은 거의 8년 넘게 다녔어요. 매주. 그리고 창원 라인이 있어서 창원은 제가 김포 사는데 아침에 새벽 이제 홈미팅이 보통 10시 반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집에서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에 출발하면 안 쉬고 쭉 달리면 10시에 도착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잠깐 쉬었다가 뭐 잠깐 중간에 휴게소에서 간단한 거 먹거나 해서 10시 반 홈미팅 들어가서 홈미팅하고 끝나고 미팅하고 그리고 거기서 한 4시쯤 출발하면 집에 한 10시, 11시 들어와요. 네. 그렇게 해서 창원 또 몇 년 다녔고 아무튼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전 지방을. 근데 그게 있었어요. 그때는 누구라도 나를 찾아주면 누구라도 유산화를 해보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냥 가서 후원했어요. 왜요? 누가 아쉬워서. 저는 제가 아쉬워서 지방 다녔어요. 한 명이라도 더 내 산하의 내 식구들을 늘리고 지키는 게 가장 큰 저의 목표였어요. 유산화라는 이 라인이 튼튼해지려면 사람이 많아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지방이건 어디건 누구든지 유산화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냥 내려왔어요. 달려왔어요. 그래서 매주 가는 곳, 뭐 2주에 한 번 가는 곳, 몇 년째 다니는 곳, 거기에 2~3사람밖에 없어도 그래도 갔어요. 그들이 부담스러워해도 갔어요. 우리끼리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뭐 3~4명이서 홈미팅하고 뭐 밥도 먹고 뭐 그들의 친구들도 같이 만나고 뭐 이렇게 막 사업 설명도 서로 해보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지방을 다니면서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매년 승급을 했고요. 모든 프로모션을 다 했었던 것 같아요. 다 달성을 했어요. 뭐 유산화 코리아에서 하는 프로모션, 그 다음에 뭐 지금 서밋 매년 하는 그로스, 뭐 아무튼 뭐 회사에서 해주는 모든 여행이나 혜택이나 프로모션을 다 하고 다녔어요.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막 누구든지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짜 이 얘기하면 우리 스폰서님들한테 혼나지만 퍼스널이라고 하죠. 제가 소개해서 유산화 합시다 한 사람. 전 퍼스널이 진짜 몇 명 안 돼요. 유산화는 10년 동안 제가 나랑 유산화 합시다 라고 한 사람이요. 20명이 안 돼요. 그중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몇 명 안 돼요. 제 산하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제 퍼스널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성장한 이유요? 저는 그냥 누구든지 만나고 다녔어요. 나한테 소개만 해주세요. 소개를 많이 받았어요. 네. 우리가 말하는 뎁스죠. 뎁스를 파서 그 사람한테 정성을 쏟고 열을 쏟고 또 그 사람이 누군가를 나한테 소개하게끔. 나 아는 사람 없어서 이 사업 못해. 이런 분들한테 저는 그래서 이 얘기 되게 많이. 저도 아는 사람 별로 없고 저 내성적이고 낯가리고
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없단 말이에요. 내 명단이 없어요. 어떻게. 나가서 사람을 사귀어야죠. 근데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 내 명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명단이 많은 사람을 친하게 지내서 이 사람의 명단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소개를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누구라도 소개하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유산화를 전달했고 그렇게 라인을 내렸고 사람을 늘리고 식구를 늘렸어요. 그렇게 5년을 겁나게 정말 열심히 달려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희 큰딸이 무용을 하는데 하나 부족함이 없이 아이를 후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5년을 지나고 나니까 저희 큰애가 6학년 졸업하는 시점이 됐어요. 6학년이 되었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했던 유산화가 그 아이가 이제 6학년이 되었고 둘째가 5학년, 막내가 이제 유치원 7살 졸업하는 해가 됐는데 그때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꿈 중에 하나가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기였어요. 저도 유학이 되게 가고 싶었고 유학 생활을 꿈꿨었고 내 아이들한테도 조금 다른 세상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다니는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르게 다니는 학교도 있다, 다른 세상도 있다라는 거를 맛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아예 나가서 유학을 할 게 아니라면 애들이 뭐 졸업할 때까지 유학을 할 게 아니라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생각이라면 지금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애가 6학년 졸업했을 때 지금 나가서 2년 살다 들어오면 중학교 3학년부터 다시 한국에서 학교 다니면 되니까 뭐 한국 생활에 문제는 없겠다. 그 계산이 들어서 6학년 졸업하고 나가자 해서 저희 스폰서님들한테 스폰서님도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들이 너무 정말 달리기로 막 전력 질주를 해서 5년을 달렸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다가 갑자기 나간다 보니까 어머 갑자기 막 했지만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래 다녀와. 너 없는 동안 네 파트너들 내가 잘 보살펴주고 있을게. 라고 흔쾌히 저를 내보내주셔서 제가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네, 그런 몰타의 아이콘이 되었고요. 잠시 또 우리 지루할 수 있으니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몰타를 나갔고요. 몰타에서 정말 그냥 유학 생활을 했어요. 네, 몰타 저희 집이었고요. 저희 막내였어요. 테라스가 굉장히 넓어서 저희 막내는 여기서 싱싱이를 배웠어요. 네. 그렇게 아이들하고 그냥 바다 가서 놀고 한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학교 다녀오면 1시, 2시예요. 그러면은 5식구가 온전히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어요. 바다 가서 놀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바다 가서 놀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저희 신랑도 같이 갔어요. 저희 신랑도 다 일 내려놓고 가서요.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바닷가에서 연 날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신랑은 이제 대학교 때 20대에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해서 영어를 잘해요. 저만 이제 영어를 학원을 다니면 됐기에 저희 신랑은 애들 학교 데려다주고 저 학원 데려다주고 오전에 자기 혼자 연 날리고 수영하고 이러고 놀다가 또 이제 저희들 픽업 오고 이렇게 그냥 정말 놀았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도 뭐 카니발 같은 외국 문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요. 저 또한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학생 때 해보지 못했던 유학 생활을 하면서 외국 친구들하고 만난다라는 거,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어울려 본다라는 거, 이런 것들 경험해 볼 수 있었고요. 여행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친정엄마 모시고 진짜 유럽 여행 많이 했고요. 뭐 파리도 가고, 뭐 이탈리아도 가고, 그리스도 가고, 예, 산토리니도 가고, 디즈니랜드도 가고, 개선문도 가고, 예, 몰타에 있는 2년 동안 유럽에 있는 예, 31개의 도시를 많이 다녔어요. 제가 늘 제 사업 설명 때도 맨날 하는 얘기지만 이 모든 걸 다니고 애들 학비 들죠.
애들 학비 들죠. 생활비 들죠. 집 렌트했었으니까 거기는 월세, 렌트비 나가죠. 여행 다니면서 돈 쓰죠. 그 돈 다 어디서 났게요? 네. 유산화에서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가기 전에 사실은 저도 막 돈을 모아놓고 갔던 게 아니었어요. 5년을 달려왔던 유산화가 정말로 이게 네트워크의 그런 이론이 맞다면, 권리 수익을 그렇게 주는 일이라면, 내가 이렇게 5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내 이 빌딩이 내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갔어요. 용감하게. 가서 만약에 6개월 됐는데 진짜 막 돈이 안 들어오면 다시 들어와야지 뭐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났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그 돈이 다 들어와요. 네.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받았던 돈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그때 이제 벌써 줌 미팅을 할 때라 줌 미팅으로 저희 키리더들하고 소통하고 카톡으로 소통하고는 했지만 시차가 미국처럼 완전히 뒤집어지는 시간도 아니고 6시간 시차라서 되게 애매한 시차라서 사실 그렇게 막 자주 미팅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키리더들하고 소통하고 미팅은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몰타에서 그렇게 즐기는 시간 동안 저한테 온전하게 경제적인 소득을 줬던 게 유산화예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몰타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이제 몰타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몰타에 있을 때 유럽 2년 생활을 하면서 제가 큰아이들, 그때는 이제 중학생 애들인 거죠. 중학생 애들을 이제 영국으로 영국으로 2달씩 연수를 보냈었어요. 저랑 떨어져서.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영국 생활을 하다 왔는데 제가 큰아이한테 물었어요. 다시 한국을 들어가니까 예령아, 다시 이제 한국을 갈 건데 가서 다시 무용이 하고 싶니? 아니면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학생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묻더라고. 자기가 영국에 있는 2달 내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대요. 내가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무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근데 정말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다시 무용이 하고 싶대요.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좋아 그러면 다시 가서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해서 중학교 3학년 1년 열심히 해서 뭐 예고 준비해서 가자 그래. 그러고 한국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 이 아이가 이제 예고를 가고 싶어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이도 저도. 어, 어, 그래서 감사하게도 좋은 결과로 아이가 정말 좋은 예고를 갔어요. 한국 무용을 전공하는데 예고를 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예고를 다니면서 적응을 잘했어요. 이 아이가 가고 나니까 연년생 둘째가 있잖아요. 연년생 둘째가 이 아이는 이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참 잘했어요. 감사하게도.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도 중3이 돼요. 자, 너는 이제 뭐가 하고 싶니? 했더니 이 아이가 그래요. 자기는 다시 외국 나가고 싶대요. 유럽으로 나가고 싶대요. 유학이 가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지금 당장 너만 내보내주기엔 난 너무 어리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중학교는 엄마랑 한국에서 마치고 그럼 고등학교 때 다시 유학을 내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예원아 유학은 좀 이 시기에 유학은 좀 아닌 것 같다 했더니 이 친구가 그러면 자기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겠대요. 국제고나 외고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준비해보자 해서 이 친구를 또 제가 막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서 외고를 갔어요. 네. 외고를 붙어서 고향 외고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 있어요. 막내가 이제 6학년이에요. 올해. 이제 이 아이는 또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려서 제가 뭐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첫째, 셋째가 다 예체능을 하게 됐어요. 뒷바라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유산화가 아니었다면 예,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줄 수 있었을까? 유산화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시간을 아이들한테 쓸 수 있었을까? 많은 엄마들이 제가 유산화 시작할 때 저희 아이들 몇 살이었다고요?
돌쟁이 6살, 7살 이랬어요. 근데 걔네들을 데리고 제가 5년을 미친년처럼 달리기를 했다고요. 지방을 그렇게 돌아다니고. 음. 그때는요, 어, 물론 어렸을 때 엄마가 함께 해주는 거 필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때는 저한테는 목표가 있었고, 아이들이 지금 엄마랑 같이 있어서 물론 좋은 시간도 있지만, 아이들이 좀 더 컸을 때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엄마가 되려면 지금 집중해야 되겠구나를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조금 저랑 시간을 많이 못 보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집중되는 시간. 예.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에는 정말 온전히 애들한테만 집중해주는 시간.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 미안해. 그렇지만 이 시간들이 나중에 또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에는 몸으로도 많이 부딪히고 노력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뭐 주말도 없이 막 미팅을 다니고 이랬었어서 5년을 저는 그렇게 바쳤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저는 그렇게 바친 대신에 몰타가 한 2년 동안 정말 5식과 징글징글하게 붙어 있었거든요. 같이 밥 먹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냥 다 같이 5식구가. 그렇게 2년을 보내고 다시 한국 와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시를 하고 이렇게 이제 전공을 하고 하는데 큰 아이들이지만 큰애는 이제 예체능을 하고 둘째는 공부를 하지만 이제 학교를 조금 저 일산에 있는 고양시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어쨌든 걔네들도 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저는 지금도 사실은 되게 어이없게 큰애들인데 고등학생인데 제 손이 되게 많이 타요. 저희 애들이.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어. 이게 유산화 때문에 가능했고 유산화 덕분에 가능했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5년을 미친년처럼 달려서 이그젝 루비까지 정말 그냥 한숨에 갔어요. 한숨에 갔어요. 그때 제가 이제 몰타 가기 전에 제가 거의 에메랄드에 가까운 루비였거든요. 근데 나 몰타 갈 거니까 지금 에메랄드 가지 말자 이러고 안 갔었어요. 그렇게 달렸던 저였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몰타를 안 갔으면 그건 또 모를 일이지만 다이아를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 루비 동기, 골드 동기, 루비 동기 정말 다 다이아 갔어요. 다 다이아 갔거든요.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만약에 몰타를 안 가고 여기서 유산화를 계속 했으면 나도 다이아를 갔을까? 갔겠죠? 그렇게 뛰었으면. 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다이아 가야죠. 다이아 갈 거예요. 제가 근데 유산화 뭐 5년, 10년 하고 말 거 아니니까 언젠간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유산화하는 가장 결정적인 Y가 뭐예요? 저한테 정말 유산화의 결정적인 Y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경제력적인 뒷받침도 필요하고 아이들의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저한테는 중요했거든요. 제가 다이아는 못 갔지만 어디 10대 사춘기 애들하고 2년 동안 지지고 볶고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그 시간이 정말 제가 다이아 못 갔지만 돈 주고도 못 살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간을 보냈고 또 와서 아이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게 제가 뭐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뒷바라지 해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도 저한테 너무 소중해요. 저희 큰애가 고3이 됐어요. 네. 제가 지금 43인데 저희 큰딸이 고3이에요. 무용하는 이 큰딸이 고3이 된 거예요. 그러니 제 손이 얼마나 많이 가요. 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우리 지연 스폰서님이 저한테 그래서 너는 에듀푸어다. 저 지금도 굉장히 많은 수입을 받거든요. 유산화로. 진짜 대한민국 상위 몇 프로의 수입이에요. 근데, 저 에듀푸어예요. 애들한테 정말 아낌없이 교육비를 정말 많이 써요, 저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고 싶어서 돈 벌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껏 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고3 딸을 두고 지금 이제 고2 공부하는 기숙사 들어가 있는 딸을 두고 막내 이제 6학년짜리 애기 같지만 또 예체능을 전공하려고 하는 아이를 두고
아이들 데리고 일을 하면서 여전히 이제 파트너 후원 다니고 여전히 이제 줌 미팅도 저도 하루에 막 몇 개씩 하고 그렇지만 또 시간을 또 내가 아이들한테 쓸 수 있고 이러는 수 있는 이 일이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는 정말 큰 것 같아요. 마지막 화면 공유 한 번 더 할게요. 네, 저희 큰애 작은애예요. 왼쪽에 있는 아이가 예원 1, 2로 아이들 인스타에 있는 요 첫 번째 아이가 저희 이제 둘째 딸이에요. 고향 외고 다니고 혼자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아이라 사실은 이 친구한테 교육비가 많이 안 들었었는데 고등학교를 가고 나니까 학비, 학원비, 좀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학교를 가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부족함을 느끼니까 뭐 학원 다니고 싶어요, 뭐 과외하고 싶어요. 그래, 하자. 하자. 그 또 안 하는 아이가 아니고 열심히 하는 아이다 보니까 그래, 과외하자. 그래, 학원 다니자. 교육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 친구들. 네. 근데 본인이 열심히 하고 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니까 너무 기특하고 예뻐요, 저한테는. 전공이 스페인어예요. 이 친구는 언젠가 스페인으로 다시 유학 가고자 하는 친구예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이제 저희 첫째 딸이에요. 무용하는. 네, 고3이 되었고요. 이제 올 1년 잘 해서 대학 가고자 하는 아이고. 무용이 계속 하고 싶대요, 이 친구. 근데 저는 얘네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애들한테 해볼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어서 제가 저희 큰애한테도 그랬어요. 무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 둘째한테도 그렇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안 해도 돼. 나는 니네가 하고 싶은 거를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기를 바래서 후원을 해주고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야. 근데 다만 이게 좋지만 힘든 거 싫어서 그만할래. 이런 거는 너무 인생을 살면서 재미없는 일이고 니들이 정말 즐겁고 재미있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그래서 우리 충분히 얘기하고 상의하고 해볼 수 있는 것인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같이 결정하고 얘기해보자. 그렇게 얘기해서 이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1등이 아니어도 좋아. 공부 1등 안 해도 돼. 무용해서 뭐 콩쿨 나가서 1등 안 해도 돼. 못 해도 돼. 네가 즐겁고 재밌으면 그럼 하는 거야. 저희 큰딸한테, 큰딸 없죠. 미안하지만 재능이 있는 건 모르겠어요. 그치만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해요. 자기가 재밌어 하니까,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예령아, 그냥 네가 재밌고 즐겁고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그럼 하자. 우리가 뭐 1등 하자고 예체능을 하는 건 아니잖니. 아주 좋은 대학을 가자고 뭐 인생을 사는 건 아니잖니. 그냥 즐겁고 재밌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그냥 즐겁고 재밌는 거 하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문구예요. 원하는 것을 말하고 또 말하라.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가 사는 생각, 말, 행동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되돌아온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되게 해보고 싶은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많고 근데 용기가 없었어요. 또 그런 거를 입 밖에 내뱉을 만한 용기도 없었고 그것이 엄마한테 상처가 될까 봐 못 뱉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속으로는 언젠가는 우리 애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고 근데 막상 내가 아이들을 낳고 그냥 삶에 안주하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근데 막내를 낳고 아이가 셋이 되고 정신이 번쩍 들고 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내 아이들하고 정말 즐겁고 재밌게 한 번 사는 인생 해보고 싶은 거 도전해 볼 수 있는 일이라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유산화를 하면서는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사인업 할 때는 아리까리한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네. 제 후속 조치 강의에 나오는 네이비 중에 한 명이었어요. 확신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걸 난 이거 못해 아니야 라고 내칠 용기도 없었고 욕심은 나는데 자신은 없고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니까 어머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해볼 만한 일이구나. 1년 지나고 나니까 돈이 되네. 정말 권리 수입이라는 게 있네. 2년 지나서 골드 돼서 한 달에 500씩 들어오다 보니까 우와, 우와, 신기하다. 3년 돼서 루비가 되고 보니까 파트너들이 돈을 벌기 시작해요. 골드가 나오기 시작해요. 우와, 얘네도 인생이 달라지네. 그렇게 5년을 막 사람들을 후원하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수입과 인생과 정말 하루아침에 저 유학 갔다 올게요. 그러고 5 식구가 온전히 다 외국 나가서 그런 꿈 같은 2년을 보낼 수 있게 되고요. 돌아와서도 아이들이 나 이거 해볼래. 저 외고 갈래요. 저 예고 갈래요. 저 미술 할래요. 그래 합시다. 그럽시다. 어느 학원이 제일 좋은가 엄마가 서치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었고요. 유산화가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전 정말 그래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한테도 정말 인생을 바꾼 일이고요. 앞으로의 인생도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있게 되는 일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의 인생도 바꿀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물론 결단하신 분들이니까 달리시면 되는 분들이고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충분히 얘기해 주세요.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면 해보자. 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때려쳐라. 제대로 해보면 정말 달라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냐. 얘기해보세요. 충분히. 늘 얘기하지만 사업 설명은요. 리크루팅은요. 여러분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눈빛과 확신과 표정과 열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 있게 얘기하면 그걸로 다 돼요. 그렇게 해서 저는 유산화를 10년, 11년째 끌고 오고 있고요. 정말로 참 제가 말하면서도 참 죄송스럽지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제가 유산화 11년 했어요. 정말 미친년처럼 뛴 거는 만 5년이에요, 여러분. 6년을 놀고 먹어도 여러분 억대 연봉 이상 나와요. 해보세요. 대신에 집중돼서 정말로 막 확 불을 피우는 시간은 필요해요. 불씨가 생겼다가 꺼지고 생겼다가 꺼지고 이러면 불이 붙지 않아요. 불씨가 하나 생겼을 때 부채질하고 기름 부어주고 이걸 완전히 활활 타올라서 불을 완전히 만들어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나무 하나씩만 넣어주면 돼요. 네. 그러면 불은 살아요. 불씨를 확 타는 불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막 뛰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해보세요. 또 하다 보면 재미있어요. 이 꼴이 나서. 네. 그렇게 돼서 저는 유산화로 너무 즐겁고 재밌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 그거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질문 하세요. 워낙에 이제 예전부터 유산화를 하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잘했던 저 되게 나름 유명했거든요. 유산화 코리아에서. 그랬는데 왜 이렇게 멈춰 있냐? 왜 성장 안 하세요? 왜 일 안 하세요? 그런 분들 계세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루비에 만족해서도 아니고 뭐 루비도 만족스러워요 물론 제 파트너들한테도 놀고 싶으면 일단 이그젝 루비까지 가고 놀아 그 이그젝 루비 정도 돼야 노는 맛이 나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도 에메랄드 가고 저도 다이아 갈 거예요 언젠가. 근데 내가 유산화 5년 하고 10년 하고 말 거 아니거든요 저는. 평생 할 건데 저 언젠가 다이아 갈 거예요. 네. 근데 다만 저는 지금 시간에 아이들한테 조금 더 많이 쓰고 싶어요. 시간도 돈도. 네. 왜냐면 지금 아니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고3이고 고2고 한참 클 때라. 저는 오히려 이 시간이 엄마 손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특히나 저희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지금 제가 제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뛰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제 파트너들의 후원, 파트너들의 뎁스의 후원,
저희 이제 파트너 중에 작년에 골드 한 분, 올해 초에 골드 한 분, 이렇게 골드가 되셨어요. 그러면 막 그 밑에 파트너들 막 승급하시고 하는데, 어, 저한테는 이제 다 대실적이죠. 양쪽이 다 대실적이니까. 제 인컴과 상관없는 제 뎁스 파트너들인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인컴이 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분이 골드 되는 게 전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분에 후원하고, 이분의 미팅 다니고, 이분 상담하고, 제 일주일의 유산화 스케줄의 8알은 저와 인컴이 상관없는 파트너분들과의 미팅이에요. 네. 저는 제가 성장하고 제가 달리는 것도 물론 언젠가는 또 제가 할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이나 제 산하에 들어오는 제 식구들, 유산화 식구들이 제가 누린 것만큼 이들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유산화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이고 내가 유산화가 비전 있는 일이다라고 외쳤던 네, 그거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가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성장은 조금 그냥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고요. 지방이나 먼 곳에 파트너 거주할 경우 저는 그냥 갔어요. 무조건 다. 매주 갔어요. 매주. 매주 갔고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거의 지방은 한 번 다니기 시작하면 사실은 1년, 2년씩 다녔어요. 저는. 저희 파트너 중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지방원 다니는 게 금전적으로 굉장히 커요. 사실은. 적지 않은 돈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니면서 그분들을 후원하고 그분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그쪽에 있는 리더가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을 때까지는 저는 기간을 한정하고 다니진 않았어요. 지방 후원을. 사실은 뭐 어느 방법이 좋다 나쁘다 뭐 내가 3개월 줄 테니까 3개월 동안 열심히 바짝 정신 차리고 배워서 그래서 3개월 후엔 네가 다 해야 돼. 이 방법도 좋아요. 네, 이 방법도 좋고 그렇게도 말은 해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하지 정말 3개월만 오고 안 올 생각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보기에 여기 내가 이제 들어도 되겠다라고 내가 느낄 때까지 6개월이고 1년이고 1년 반이고 그냥 매주 갔어요. 매주 가서 뭐라도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저는 지방원을 다녔고 근데 사실은 나중에 처음에는 그렇게 매주 다녔었고요. 나중에 가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방이 생기면 일주일에 2번씩 가야겠다. 아니면 가서 1박 2일을 하고 오든지. 하루가 되게 짧아요, 사실은. 우리는 사실은 여기 이제 김포에 계신 분들이거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스폰서님 자주 보잖아요. 물론 줌으로도 이렇게 자주 만나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줌으로 만나는 것과 면대면으로 직접 만나는 것과는요, 굉장히 달라요. 에너지를 주고받는 게. 그래서 코로나 시대고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지만 줌도 줌이지만 대면 미팅이요 너무 중요해요. 대면 자꾸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스폰서가 고프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항상 고파요. 내가 아무리 일주일에 한 번 가면 사실 나 되게 열심히 가는 거거든요. 큰 돈 써가면서. 그렇지만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 결코 많지 않아요. 그들은 계속 배고파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면대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통화도 자주 하고, 줌 미팅도 하고 해서 그들이 외롭지 않게 느끼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좀 파트너들한테 열심을 부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손익관계를 따지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지방을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차비를 들여서 내가 이렇게 갔는데 얘는 일주일 동안 미팅도 하나 안 만들고 미팅도 하나 안 하고 소비자도 하나 안 만들고 내가 왔는데 누구 미팅도 안 붙이고 내가 여기 내려가는 게 돈이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벌써 그 신뢰는 이제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차비를 들여서 여기를 가는 거는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가는 거지 물론 이 친구를 위해서 후원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내 사업 잘하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핑계 대면 안 돼요. 내가 내 사업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항상 내가 뭔가 조금 더 많이 내준다라는 느낌으로 스폰서 파트너 관계에서 열심을 부리시면요. 그들이 나에 대한 신뢰를 얻고요. 그거는 여러분의 감정은행에 차곡차곡 예입을 시키는 일이에요.
결국은 신뢰도로 돌아오고요. 결국은 탄탄한 라인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지방 후원을 그래서 좀 열심히 다녔었고요. 저 그래서 되게 하기 싫은 거 10개 하기 싫은 거요. 저 하기 싫은 거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전화 통화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저 또 하기 싫은 거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미라클 모닝 이거 절대 안 해요. 저희 팀에서. 하지 마. 아침에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막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런 것 때는 그때는 막 아이가 저희 큰애가 학교를 6시 20분에 차를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5시 반에 일어나기는 해요. 내가 애 학교 보내려고는 억지로 일어나서 애 보내고 다시 누우면 누울지언정 나 아침에 일찍 밤에 그래서 저 싫어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극복해야 되잖아요. 극복해야 되잖아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잖아요. 사람 만나는 거, 새로운 사람 사귀는 거 되게 싫어하지만 새 아파트 이사 가면요. 많이 인사해요. 많이 인사하고 요즘들은 아파트 카페가 있잖아요. 아파트 카페 싫지만 열심히 드나들면서 댓글도 달고요. 글도 써요. 그래서 거기서 동네 언니라도 하나 사귀어서 언니 뭐 하세요? 커피 마셔요. 저 진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싫은데 커피 마시러 나가서 30분 1시간 커피 마시고 와요. 제가 이제 소위 그런 미팅을 저는 이제 접대 미팅이라고 해요. 사람 사귀면서 이제 접대 미팅을 일주일에 최소한 2-3개 하려고 애써요. 그러면요, 그렇게 어쨌든 만나는 사람이 많아야 그 사람이 나한테 소비자가 되든 뭐 사업자가 되든 아니면 뭐 유산화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를 다 유산화로 연결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너무 피곤해져요, 삶이.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내가 유산화하는 사람으로서 유산화 제품 하나라도 더 알리려면 새로운 사람을 계속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싫지만 그렇게 애써요, 저도. 그리고 누구라도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만나면 낯가리지만 불편하지 않으려고 많이 웃으려고 애쓰고요. 상대방 얘기 많이 들으려고 애쓰고요. 어쨌든 그 자리를 집중하려고 애써요. 불편하지만 내 불편함은 저 속에 집어넣고 이 자리가 굉장히 즐겁고 편안한 자리가 되려고 애써요. 저 진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낯가린다 그러면 다 안 믿어요. 그래서 진짜 낯가리거든요. 전화 통화도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지금도 그래서 번호를 눌러놓고 그냥 카톡으로 할까? 100만 번 생각해요. 저 100만 번 생각해요, 여러분. 그치만 통화를 해야지. 그러면 이제 통화 버튼을 모르겠다 누르고 통화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것들도 있고,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해지는 것도 있고요. 저희 김지연 스폰서님 같은 경우는 강의하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강의할 바에는 내가 유산화를 안 하겠어.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저는 반대로 강의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말하는 거, 뭐 이렇게 사업 설명하고 이런 것들. 앞에 나가서 말하고 또 뭐 전공이 뭐 그런 거를 했다 보니까. 사람마다 틀려요. 그래서. 잘하는 거, 잘 못하는 거. 사람마다 틀려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는 못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해요. 못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고, 그걸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하셔야 되고, 그건 맞아요. 근데 내가 못하고 하기 싫은 것만 자꾸 집중하면 이 사업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난 사람 만나는 거 싫은데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난 전화 통화하는 거 싫은데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나 같은 사람은 이 사업을 못하나 봐. 결국 이렇게 돼버려요. 내가 못하는 거는요, 내가 알고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돼요. 네. 대신에 내가 잘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전 사업 관계 잘해요. 저 보상 플랜 잘 풀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면요, 사업 설명 많이 하고요, 보상 플랜 많이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파트너가 많아졌어요. 잘하는 걸 더 집중하세요. 잘하는 걸 찾으시면 여러분들이 유산화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유산화를 잘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오늘 제가 말이 많아요. 1시간 넘게 이렇게 혼자 떠들어도 더 떠들 수도 있는 사람인데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결단하신 분들이잖아요, 여기는.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세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유산화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된 시간, 집약해서 진짜 1년, 2년 머리에 꽂고 잤다 소리 들을 만큼 그렇게 막 해보세요. 일단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의 첫 번째 고지 어디예요? 골드죠. 탄탄한 골드 가보세요. 한 달에 500만 원 벌면요. 세상 무서울 게 없어요. 처음에는. 물론 한 달에 5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벌고 싶어져요. 근데 한 달에 500만 원까지 일단 골드까지는요. 탄탄한 골드까지는요. 달려보세요. 요즘은 시스템이 좋고 막 교육 프로그램도 너무 잘 되고 막 아니 뭐 무슨 6개월 만에 골드를 가고 막 그러던데 저도 2년 걸렸잖아요. 만 2년. 요즘 만 2년까지도 안 걸리시는 것 같아들. 근데 집중해서 거기까지 달리는 시간 쏟아 부어 보세요. 집약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제가 저희 파트너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제가 루비라서 그런지 몰라요. 이그젝 루비까지는 내쳐 달려라. 쉬지 말고 달려라. 숨도 쉬지 말고 달려라. 이그젝 루비 돼서 한 달에 1000만 원 벌잖아요. 여러분들 사는데 되게 재밌어요. 불편한 게 없어요, 별로. 경제적으로. 진짜 막 몇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매달 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는 게. 마트 가서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외식하고 싶은 거 하고, 여행 다니고 싶은 거 다니고, 불편하지 않아요, 사는데. 그래서 루비까지는 일단 내쳐 달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럼 하루라도 빨리 누리세요. 좋은 도구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또 결단하신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니까 앞으로 1년, 2년 스폰서님이 하라는 거 다 해보세요. 제가 아까 우리 김지연 스폰서님, 권현진 스폰서님, 우리 김혜영 스폰서님, 저하고 김지연 스폰서님이 되게 유산화해서 되게 유명한 짝꿍이잖아요. 저희가. 근데 다른 거 없어요. 저랑 스폰서님이랑은요, 정말 제가 몰타 가기 전까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미팅이야 각자 다녔죠. 미팅은 각자 다녔지만 본사 한 번도 빠진 적 없죠. 컨벤션 한 번도 빠진 적 없죠. 1박 2일 한 번도 빠진 적 없죠. 그러니까 붙어 다니다 보니까 모든 장소에 서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 스폰서님이 계셨고 스폰서님이 계신 모든 곳에 제가 있었어요. 안치범 스폰서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예전에.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으면 저를 자주 보세요.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거든요. 제 사업 수창기에는. 근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진리예요. 안치범 스폰서님 계신 곳에 안치범 스폰서님을요. 실물로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할걸요. 결국은요. 이 사업은요. 네트워크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팀과 함께 그룹 안에서 움직이면요. 반드시 성공해요. 스폰서님이 오라는 곳, 하라는 거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1년, 2년 닥치는 대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름 다 기억을 할게요. 조보기님, 우혜정 리더님, 이은주 리더님, 장유경 리더님, 정남경 리더님, 구진영 리더님, 김지영 리더님, 신아린 리더님, 이희승 리더님, 또 여기 잠시만 손희정 리더님, 임유미 리더님, 여러분들 앞에 뉴 골드 이희승, 뉴 골드 신하린, 뉴 골드 김지영, 뉴 골드 손희정, 뉴 골드 임유미, 뉴 골드 조보김, 뉴 골드 우혜정, 뉴 골드 구진영, 뉴 골드 정남경, 뉴 골드 장효경, 뉴 골드 이은주. 여러분들 이름이 나올 때까지 저는 유산을 계속 할 거니까 보고 있을게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캐스트 리더스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